안녕하세요. 경제였자의 시작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물가 상승이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라는 기사가 이제 작년에 경향신문에서 한번 떴었는데 이게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1,000만 원을 썼던 분이시라면 작년에 1,050만 원을 써야 구매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가 막 올랐다,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연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저는 실제로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맞벌이 부부지만 제가 돈 관리를 다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을 보거나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가계부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런 걸 통계로 내보면은 아 정말 2022년에 많이 돈이 올랐구나 라는 거를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삶에 꼭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를 살 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저희가 이제 생수를 사 먹는데 생수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것 중에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아니면 커클랜드나 뭐 이런 마트용 생수를 제외하고는 스파클이 아마 제일 저렴한 브랜드일 거예요. 제가 2021년에는 이 스파클 생수 2리터 한 팩을 352원꼴로 샀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살려고 이렇게 봤을 때는 412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412원을 산 것도 작년 7월인데 작년 7월에 스파클 생수가 412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퓨어랜드라는 퓨어수를 샀던 건데 지금은 페트당 412원이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 상승으로 봐서는 한 17% 정도 상승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나 뭐 바디 클렌저나 뭐 이런 생필품들도 저는 이렇게 연초나 아니면 저희가 떨어졌을 때 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 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을 대량 구매하는데 그런 상품들을 봤을 때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G마켓에서 생수를 팔고 있어요. 스파클 생수 2리터 30병을 하는데 이런 판매자 할인과 G마켓 할인과 중복 할인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할인을 받아야 11,83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리터 한 팩당 397원 정도인 거거든요. 이거는 최근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싼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얘기 나온 김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97원이 제일 싸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를 저는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의 적이죠.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조절하는 거를 잘 못하고 허둥지둥 할 때 투동자는 잘 캐치를 해가지고 잘 조정을 해서 이걸 잘 넘기면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방법을 세 가지를 꼽자면은 하나는 지불 형태를 변화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지불 형태를 변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꼭 현금으로 줄 필요만은 없어요. 현금으로 줘도 되고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로 긁어도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후불로 돈을 지불해도 되고, 또 포인트나 아니면 페이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코 포인트, 뭐 네이버 포인트를 사용한다든지, 뭐 네이버 페이죠. 그리고 신세계 계열에서는 SSG 페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옥션이나 G마켓 이런 데에서는 또 스마일페이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신세계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뭐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는 또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동네에서 만약에 소비를 한다고 하면 지역 화폐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서울이라면 뭐 제로페이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해가지고 뭐 서울사랑 상품권 이런 거를 싸게 사서 사용한다든지, 경기도면은 뭐 고양페이, 뭐 파주페이, 뭐 이런 뭐 수원페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지불 형태를 바꾸는 이유는 이런 지불 형태를 바꾸는 행위만으로도 할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혜택들, 체크카드도 체크카드 혜택들이 있어서 뭐 2, 3% 정도의 할인율을 얻을 수 있죠. 뭐 상테크를 한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포인트나 페이류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도 뭐 2, 3% 정도. 그러니까 현금을 뭐 SSG 페이로 바꾼다, 현금을 페이코 포인트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뭐 2% 정도를 이렇게 적립을 해주니까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물 상품권을 산다든지 이런 우천 상품권 같은 데서
상품권 10만원짜리를 96,2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8%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소비를 하면 그만큼 내가 3.8%를 먹는 거니까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0% 정도 하고, 또 예산이 좀 없는 지역은 6%로 낮추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아예 충전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한데,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처에 따른 지불 형태를 달리하면은 이런 2%, 3%, 뭐 10%, 6%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거죠. 한 달 생활비는 파킹 통장으로 넣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계속 이자를 받으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현금 보유는 이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킹 통장에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현금 보유를 하는 분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대기 자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파킹 통장 이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계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계부를 작성을 하는 이유가 효과적인 지불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소비가 기록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불 형태를 이렇게 변화를 하려면은 내가 어디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비의 종류는 식비예요. 식비가 우리가 월 소비하는 금액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2022년 보통사람 생활보고서라는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보고서인데, 평균으로 봤을 때 2021년에 월 242만 원을 가구당 소비를 하고, 그 중에 22% 정도가 식비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가계부를 5년차 쓰고 있는데 식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식비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비중이 가장 큰 게 식비인데 지난 4년간 계속 증가했다고 해요.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54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식비만 연 648만 원을 지출한다는 건데, 물론 평균이에요. 1인 가구랑 뭐 2인 가구, 4인 가구 막 이런 거 다 총 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가구에 따라서는 648만 원을 안 쓰는 곳도 있겠지만, 식비를 648만 원 쓴다고 했을 때 그럼 대략적으로 뭐 외식으로 한 400만 원 정도를 식당에서 쓰고, 뭐 식료품은 뭐 250만 원을 마트에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외식은 보통 집 근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뭐 솔로일 때는 밖에서도 많이 사 먹고 회사 앞에서 사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보통은 집 근처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역 화폐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400만 원의 10% 정도는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식료품을 사는 250만 원 마트는 상품권으로 지불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3% 하면 7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뭐 250만 원 정도 낸다고 치면은, 네이버 페이로 내가 아파트 아이에서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2% 정도는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연에 한 50만 원 정도는 이제 생활비를 아끼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단순 계산을 이렇게 해서 단순 계산을 한 거지, 지금 이거 다 해봤자 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9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서 또 이런 사용처에 따른 적재적소의 지불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은 돈을 계속 조금씩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런 가계부를 사용해서 이게 2022년도 건데 내가 관리비를 1년간 얼마를 냈구나, 그럼 이 중에 250만 원 중에 몇 퍼센트를 이득을 볼 수 있겠네, 뭐 이런 거를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이렇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쉽게 만약에 사그라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게끔 내가 소비를 잘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조금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형태를 좀 변화를 주고 파킹 통장을 잘 이용하고 가계부 작성을 잘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각 잡고 가계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런 내용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